정태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정태상 교수님께서는 천령이가 왜 심양 동남쪽 80리였던 천령이가 어떻게 원산만으로 왔는지 요거를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네, 정태상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파워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쪽에 써서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학자와 대일항쟁기 일본 학자의 천령이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부터 대일항쟁기, 그 다음에 그 직후까지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천령은 강원도에도 있고 천령시가 현재도 중국 윤영성의 천령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령성이 있었는데 1388년 3월 달에 천령리가 설치됐다가 딱 5년 만에 이동해 가버렸습니다. 이름도 같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천령성 흔적을 찾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고려 말에 요동정벌할 때 설마 고려가 명나라 땅 빼앗으러 가게 했겠나 하는 그런 막연한 어떤 의문 정도만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중국 답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중국에도 천령이 있었습니다. 천령시가 있었고 이상한 일도 다 있다. 그렇게 해서 귀국해서 보니까 또 뜻밖의 또 이상한 자료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째, 주원장이 보낸 외교 문서에 고려 국경은 압록강까지다 하고 주원장이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보통 고려 국경 같으면은 압록강 하구에서 원산망 쪽으로 연결되는 그걸 생각하는데 주원장이 압록강까지는 고려 너희 땅 맞다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또 이상한 것은 1910년대 일본 학자도 천령은 처음부터 그거는 압록강 넘어 있었다고 주장한 논문이 2편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류학계뿐만 아니라 교과서, 고정번역원, 국사편찬위원회 관계되는 주석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천령 이국 땅을 그때 명나라가 직접 통찰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요동정벌을 갖고 위화대 회군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도입니다. 천령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에도 있고 천령시도 있습니다. 또 그쪽은 아무래도 평야에 있는데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양, 심양, 천령, 개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려 말에 요동 땅에 대한 인식은 고려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거의 요동 땅은 고려 땅이다 하는 인식을 철저하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압록강 너머까지 고려 땅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계의 요동정벌 이전에 여러 번에 걸쳐 요동정벌을 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1356년에 원나라를 고려에서 몰아내고 그 다음에 1368년에 명나라도 원나라를 거의 축출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요동 땅에 명나라도 좀 진출하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1387년 12월 26일에 명나라 태조 원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천령을 경계해서 가르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고려에서는 안 된다. 천령하고 그 이북 땅은 고려 땅이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근히 표문을 쓰고 박의중이 그 표문을 들고 명나라에 갔습니다. 예. 표문을 들고 갈 때는 최영 명을 받고 갔는데 가는데 2달, 오는데 2달 걸렸습니다. 예. 귀국해서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예. 예, 그 중간에 위화도 회군이 있었고 네. 조원장 얼굴입니다. 요는 아주 인자하게 그린 거고, 실제 얼굴은 이 얼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화공이 여러 명 죽었다는 야사가 있습니다. 생긴 대로 그랬다고. 예. 예. 그러니까 조원장이 고려에서 박의중이 가서 천령 이북 땅 그 고려 땅입니다 하니까 조원장이 노발 대발했습니다. 예. 그래서 외교 문서를 4월 달에 하달이라 그럽니까? 고려에 내려보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순전히 협박문입니다. 외교 문서가 아니에요. 예, 표로 작성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의중이 가보니까 2월 달에 출발해서 4월 달에 가보니까 이미 3월 달에 천령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보고를 제대로 안 했는지 천령이가 설치됐다는 기록은 고려사 저변에 없습니다. 이미 상황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요동정벌 출발하기 전에 이미 천령이 다 설치됐습니다. 그러니까 요동정벌 출동하기 전에 박효진이 그 천령 이북 땅 고려 땅입니다 하기 전에 이미 3월달에 다 설치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반발을 해서 천령위를 뭐 강원도 하려고 그러다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또 고려가 외교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원장이 원래 제안했던 그 자리에 그 자리 요동 천령에 천령위를 설치한 겁니다. 요 위라 그러면은 막 군 초소보다는 그거 군사령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몇천 명 단위의 군사령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원장이 명령한 게 첫 번째, 압록강까지는 고려 땅 맞다고 인정한 겁니다. 두 번째, 천령위는 이미 설치됐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천령 이북이 고려 땅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된다. 그런데 명나라 땅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명실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고려 쪽에서 받은 내용이죠. 뭐냐면은 노말 대발해서 사실상 협박문을 보냈는데 거기에 부산물이 큰 게 2개가 있습니다. 첫째, 고려는 압록강을 경계해서 압록강까지는 고려 땅 맞다고 조원장이 인정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고구려 역사는 지금 한국 역사라고 조원장이 철두철미하게 인정을 해준 겁니다. 고려의 그 이전 왕조들이 8번이나 중국 왕조한테 혼났는데 그 중에 4번이 고구려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는 고구려의 대성국이다. 현대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면은 고구려 역사는 한국 역사다 하고 조원장이 이때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끝에 뭐라 그랬냐? 고려가 천년 가지고 자꾸 그러면은 탐라도 제주도 이거 빼앗아가지고 원나라 포로 수용소로 쓰겠다 하고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번역해놓은 거 보면 원나라 왕족의 후손들이 탐라에서 살게 하면 어찌 좋지 않으랴 이러니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실제로는 제주도 뺏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명나라에서 보낸 실록, 고려에서 받은 문서 이렇게 대조를 해보니까
압록강을 경계를 했다. 요거는 뭐 거의 비슷하겠는데 천령에 이미 위를 설치했다. 요거는 고려사하고 고려사 전후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려사 전의 끝에 뭐라 그러냐면은 드디어 천령의 위를 맨 아래쪽에 위를 세우는 논의를 중지하였다. 중지한 게 아니죠. 이미 다 설치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고려사와 고려사 전후가 하나는 누락되고 하나는 왜곡된 겁니다. 왜곡의 시작은 고려사와 고려사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 했냐? 고려사와 고려사 전후는 전부 위화도 회군 세력들이 조선 초에 쓴 거죠. 이게 거의 조선 500년까지 거의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요것도 살짝 뭐 제일 짧은 한자시리거든. 아무래도 이거 가지고는 압록강을 가지고 경계로 삼았다. 요건 압록강을 북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압록강을 함도로 했다. 요건 좀 그렇게 해석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내 주원장이 보낸 문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려에 기록한 문서는 왜 이렇게 되어 있나는 거죠. 두 가지, 천령에 관해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실제로 설치된 천령 위치가 어딘가. 첫 번째 거는 뭐 거의 고려 땅이 아니다 하는 게 거의 이제 밝혀졌으니까 첫 번째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두 번째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처음에 주원장이 경계로 삼고 한 천령이 강원도인가 요동 땅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 교과서에 이미 다 강원도에 설치하려고 했다고 되어 있고 중국 동북공정 아예 강원도에 설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령 이북은 고려 말에 명나라 땅이었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일단 유사시에 북한 땅을 뭐 먹든지 어떻게 그 지분권을 행사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게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과서는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천령으로 다 이렇게 그림까지 아주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래쪽에 제가 지금 물어보색이 아니라 위에 있었다는 거죠. 이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교과서를 이용해서 중국 천령 박물관을 가보면은 이렇게 천령 이북 땅이 명나라 땅이었다 하고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천령의 유래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명문은 불력을 당시 여전히 명조 강력인 지금의 조선 함경남도와 강원도가 맞닿은 지구인 천령산 일대 배치해서 설비했다. 위를 설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실제로 설치된 천령위가 어디냐 하는 것은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천령성 황성부근이다 하는 거고, 황성부근을 주장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 황성부근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립보다 하는 거하고 고천령성 봉황성이다 하는 거는 원래 강원도에 천령위를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이동해 갔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봉지포는 여기입니다. 제가 보기엔 봉지포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더 중요한 거, 주원장이 당초에 말한 천령은 강원도인가 아닌가.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명나라는 처음부터 천령위를 강원도에 설치하려 하지 않았으며 그 이북 지역을 직접 통치할 의도도 없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박희중이 중국 가서 천령 이북 땅
고려 땅입니다 하니까 주원장이 노벌 대발했었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시종일관 고려에서 요동 땅 천령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거로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특히 명사 이원명전에서는 고려가 요동의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했다. 아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원장이 처음에 경계를 한 천령은 압록강 이남이 아닌 압록강 이북 요동 땅 천령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1388년 3월 27일 천령에 관한 기록이 한 날짜에 2개나 있습니다. 2개나 있는데 요 위에는 봉집천에 천령위를 설치했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요동땅 천령이 분명입니다. 요거는 말이 없어요. 세 번째 기록에는. 자, 요게 요동땅 천령이라면 요 당연히 요동땅 천령이 안 되겠습니까? 예. 같은 날 같은 문서의 천령에 관한 기록인데 앞에 거는 요동땅 천령, 뒤에 거는 강원도 천령. 이런 건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신학자들은 이 천령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신학자에 대한 설명관을 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우선 이익과 안정복은 성경 통지를 잘못 인용을 했습니다. 고려계에 접해 있다. 성경 통지는 고려계에 접해 있다 했는데 이익과 안정복은 고려계에 있다. 이렇게 해서 잘못 인용을 해서 처음에 설치된 천령위가 마치 고려 땅 안에 있었던 것처럼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제 한진서 단계에 와서는 그거는 바로 잡아졌습니다. 처음에 설치된 천령위는 고려 땅 안에 있었던 게 아니고 요동 땅에 있었다. 어디 있었냐 하면은 봉황성에 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진서는 함주, 상성, 천령 이런 호칭들이 중국에도 있었고 우리 고려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동을 불러 일으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해동역사 속집 정약용이 한진서의 해동역사 속집을 인용했다고 윤한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두 신학자 내용이 상당히 비슷한 게 많아요. 아마 원인은 그거 같습니다. 둘 다 봉황성. 봉황성이 여기입니다. 단동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있습니다. 여기가 봉황산입니다. 그럼 정약용은 뭐라 그러냐면은 안동에 있는 천령 이북에 천령위를 세우는 논의가 있었다. 고려에서 진건하여 중지하였다. 처음에 설치하려고 했던 천령은 고려 땅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때 표문을 올릴 때 천령 하나는 압록강 넘어 있고 하나는 압록강 이남에 있다고 분명히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거를 분명히 안 해서 참 애석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사는 분명히 안 했다. 천령이 어딘지. 그런데 조선사 편수에 발악한 조선사에서는 박희중 표면에 나온 지명들을 전부 압록강 이남인 것으로 다사는 분명히 안 했다고 했는데도 조선사 편수에 조선사에서는 전부 압록강 이남으로 다 우겨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 초기에는 그 성경 통지를 잘못 인용해서 처음 설치된 천령위가 고려 땅 안에 있는 걸로 잘못 인식했는데 후기 신학자들은 그거를 바로잡았습니다. 다만 1387년 12월에 주원장이 말한 천령은 강원도 천령으로 후기 신학자들도 다 단정을 했습니다. 이걸 현재 교과서가 같습니다. 그럼 일제학자는 어떻게 했느냐? 1910년대하고 그 후하고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우선 스다 소기지 1913년 논문에서는 천령은 압록강 방면의 천령이다. 압록강 넘어 있었다. 스다 소기지하고 이케우치 히로시 둘 다 처음부터 천령은 다 압록강 넘어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최초부터 강원도 천령은 아니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휘청사 1308년 천령이 설치하기 전에 지휘청사 유연 등에게 천령에 이르러 입참하게 했다. 이것이 그 근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이 명나라가 압록강 방면에 위를 세우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강원도 천령이 아니라고 한 거죠. 1910년대에 일본 학자는. 그러면 이제 의문이 남죠. 요동정벌은 왜 했는가? 고려가 오해를 했다. 고려 땅 천령에 대해서 중국이 빼앗아 가려는 걸로 고려가 오해를 했다는 것이 스다 소기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1388년 3월 달에 실제로 설치된 천령위도 역시 그 근처에 압록강 방면 파저강 하류역이 있다 했습니다. 시도에 보시면은 여기에 강계라고 있죠. 요 강계 위치가 스다는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초산에. 그 다음에 나중에 설명드리는 이케우치는 여기 만포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강계가 여기 있었고 강계 건너편 황성에 천령이 있었고 천령위도 거기에 설치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 이케우치 히로시 역시 1918년도 논문을 썼습니다. 이케우치 히로시도 똑같은 주장입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명나라가 말한 바 천령은 결코 함경도 남변 영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명나라가 천령이라고 칭한 땅은 반드시 강계의 대한 황성 부근이 아니면 안 된다 하고 철두철미하게 강원도 천령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실제로 설치된 천령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황성 부근에 있었다. 그래서 스다 소기지는 아마도 통무성 부근이 아니겠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케우치 히로시가 주장하는 천령 위치는 그러니까 스다 소기지는 초산 건너편에 있는데 이케우치 히로시는 만포 건너편. 강계 위치가 지금 현재 관계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두 사람 비교를 해보면은, 요것이 스다가 주장하는 천령의 위치고, 이케우치가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두 사람 다 처음부터 천령은 강원도 천령이 아니었고, 실제로 최초로 설치된 천령위도 강원도는 아무 관계없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부수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케우치 히로시와 와다세이 두 사람이야. 두 일본 학자가 일제강점기 일제학자들이 당시에 관계는 많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과서들이 우리 영토를 우리 스스로 지금 쪼그라뜨려 놨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됐는데 1910년대에 일본 학자들은 천령미, 천령 모두 고려 국경 내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그 후에 들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천령이 요동에 있었다고 1910년대에 스다 이케우치를 주장했는데 그 후에 다시 조금 이동을 해서
천령이 관계에 있었다고 조선사 편수의 조선사하고 이나바가 주장을 했습니다. 네. 다음 거의 일제 말기가 되면은 천령이 강원도에 있었다고 와다하고 세마치가 주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몇 사람 가지고 전체적인 추세를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조금씩 내려와서 강원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천령 강원도설이 현재 우리 교과서고 통설입니다. 현재 우리 교과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선사 편수의 조선사부터 이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조선사 편수회가 1925년도에 결성이 됐죠. 이 이나바와 스에마츠는 둘 다 조선사 편수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쉽게 혼독을 하자면 이렇게 이나바는 도엽이니까 베이파리가 되고 스에마츠는 말송이니까 이렇게 음독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간 표문 조선사 편수회의 조선사에서는 요거를 이렇게 자 요거는 원문에도 없습니다. 요거는 원문에도 없는 말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조선사 편수회 조선사는 다 실록에다가 이런 거 다 따와서 편집한 건데 요 부분만은 어디 딴 데 없는 말을 억지로 집어넣었습니다. 명나라는 천령위를 고려 북경 내에 세우고자 하였다. 그건 의도적이죠.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그 다음 다산 정자용도 그런 천령이라든가 그것이 압록강 이남인지 압록강 이북인지 분명히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조선사 편수의 조선사에서는 이렇게 다 이렇게 친절하게 지명을 붙여서 다 남쪽으로 이렇게 우겨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1930년, 40년대에 이나바, 와다 전부 강원도 천령이다 하고 주장을 했고 실제로 최초로 설치된 천령위는 봉지포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 스에마츠 말송 이 강원도 천령을 주장했고 이 말송이 주장한 근거는 이름이 좀 긴 이 방문에 나온다. 방문을 했는데 이병도 박사도 똑같이 이 방문을 근거로 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스에마츠의 주장은 이병도 박사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에마츠는 그 방문에 요런 삼산, 함날, 상성 이런 천령 이북 지명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강원도 천령을 말한다 그랬는데 여러가지 근거 없는 주장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천령은 유일하게 함경 강원도에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 명이 말한 천령 그것밖에 없다 그랬는데 천령이 요동 땅에 또 있었다는 것은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 방문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문 역주를 제가 그대로 따온 겁니다. 이 방문이라는 게 이 준 전시 상황에서 정상적인 외교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최일선 부대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서 고려를 제가 보기에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문서다. 그러니까 이 방문이 명나라 실록이나 명사를 압도할 만한 그런 사료적 가치는 없는 걸로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무런 부연 성능도 없이 4개월 후에 고려는 압록강 경계를 했다고 인정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선 현지 군사기관의 행위에 불과하다. 또 얼마든지 오버할 수도 있고 한 거다. 또 그 당시에 명나라는 오로지 국경보다는 사람 빼가는 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 요거 가지고 방문 하나 가지고
그때 천령은 강원도 천령이다라고 주장할 거는 못 된다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설명한 내용을 인데 1910년도에는 전부 이렇게 압록강 넘어다가고 했는데 30년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강원도로 점점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럼 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선사 편수회가 1925년에 결성되고 조선사가 편찬이 됐습니다. 그림으로 표시하자면 우리는 진해 이경지의 말을 따르지 않고 말송의 주장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초기에 이런 비교적 객관적인 주장을 따르지 않고 일제 말기의 이 주장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중심에는 조선사 편수가 있습니다. 이나바, 그 다음에 수에마츠, 이병도 모두 조선사 편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초기에 1910년대에 천령위는 강원도 천령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 후기에 들어서 강원도 천령에 천령위를 설치하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중국에서는 뭐라 그러죠? 아예 설치했다. 또 강원도 천령 이북은 명나라 땅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령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는 이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상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결론은 뭐 이 아래쪽이 거짓이고 진실이고 이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뜻밖에도 스다와 이경지 주장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는 잘못 알려진 그 첫 출발은 고려사부터 누락 왜곡이 됐다. 그것이 이 실학자를 거쳐서 결국은 다 회복이 되지 못하고 스다와 이경지가 제대로 비교적 객관적인 연구를 했는데 다시 조선사 편수회를 통해서 이렇게 왜곡됐다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 일본 학자도 강원도 천령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다고 주장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중국 학자도 현재 중국 학자도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는 처음부터 반도 내에 천령위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원의 상성 총관부를 회수할 의도가 없었다. 이는 명나라가 눈의 압록강을 경계로 함을 강조한 데서 알 수 있다. 눈이 강조했다는 것은 명나라 실로, 명사 이원명전, 명사 조선전 이런 데서도 전부 압록강을 경계했다고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중국에서는 어떤 주장을 합니까? 중국에서는 무슨 주장을 하냐면 천령 이북 땅이 고려 말에 명나라 땅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위화도 회원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런 주장을 국내에서는 누가 어떤 주장을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미 천령은 요동땅 천령이다 하는 게 이미 다수설이 된 것 같습니다. 복기대 교수님, 강원대 남희영 교수님, 이인철 박사 저까지 최근에 천령에 관한 논문 쓴 분들은 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번에 다수설이 뭐고 통설이 뭐냐 했는데 통설로 통하는 설 이거로는 아직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설은 어떤 학문 권력이 정하는 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복 교수님 맞습니까? 현재 다수설 맞죠?
예. 예.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태선 교수님 자료를 보면서 제가 또 한 번 뒤에서 웃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자료를 잘 만드시나 또 한 번 놀라면서도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정태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데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한 10여 년 전인가 봐요. 요거를 논문을 간단하게 쓴 적이 있었습니다. 논문을 쓴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발표되고 나서 두 가지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기자분이 요거를 학술지에서 보고 나서 그 내용을 국사편찬위원회 어떤 담당자한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왜 천령이가 강원도에 가 있냐고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뒤로다가 변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제가 이제 저한테 저런 서주길놈 천령이까지 만주자 갖다 놓고 그렇다고 막 욕을 했는데 하여튼 제가 그때 저걸 쓰려고 해서 쓴 건 아니고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 때문에 뭐 어떻게 하다가 연관이 돼서 제가 작성을 했던 글인데 그때는 이렇게 정치하게 못 썼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태영 교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천령 논문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셔가지고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의 발표를 끝내고요.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